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파워비츠 프로를 구매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비교 구매하시길 권장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오래 기다리시고 또 지난번에는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겨줬던 그 제품, 팀쿡이 유일하게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런어웨이 석세스, 핵대박이라고 말해줬던 에어팟의 3세대의 출시가 이달 말 혹은 11월 1일 애플 TV 플러스 출시와 함께 에어팟 프로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에어팟 3세대 출시가 올해 11월에 보여지면 애플에게 가장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애플은 초거대 공룡들의 싸움에서 진검승부를 에어팟 프로를 들고서 출전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11월이 무선 헤드셋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와 같은 배경에는 11월, 12월은 미국에서 가장 큰 소비가 이루어지는 달이기도 하고 11월 1일은 애플 TV 플러스가 공식 런칭하는 날입니다. 사실 런칭하는 날 두 개의 주인공이 있는 것보다는 런칭 전에 다시 한번 열기를 올리기 위해서 10월 말에 보여줘서 높은 관심의 트래픽이 애플 TV 플러스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높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달에 거대 공룡 아마존은 보스사의 노이즈 캔슬링 기술과 인공지능 알렉사가 포함된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 에코보즈의 배송이 10월 3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잠자고 있다 깨어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서피스 이어버즈는 60여 개 이상의 실시간 언어 번역과 MS 오피스의 음성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서피스 이어버즈가 12월 중순 출시가 될 예정이며, 구글이 최근 공개한 픽셀버즈 2의 경우에는 무선 이어버즈 제품 중에서 가장 원거리에서 안정적인 무선 연결을 지원하고 골전도 방식의 완벽한 음성 통화 기능과 구글 어시스턴트, 실시간 번역 기능을 탑재하고 2020년 상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판은 진짜 시장을 가르는 진검승부가 될 것입니다. 자, 애플이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 차세대 에어팟 프로에 관한 정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인이어 타입으로 노이즈 캔슬링이 지원이 되고 IPX4 이상의 방수 방진 기능, 2가지 이상의 색상, 원거리의 안정적인 무선 지원, 무선 충전 지원, 파워비츠 프로급의 음질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와 같이 노이즈 캔슬링을 제공하는 프리미엄급으로 보여지게 되면 가격은 $249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에어팟 프로의 가격은 $249에서 $269 선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이폰 11 프로와 같이 애플이 프로라는 네이밍을 다시 한번 선택하면서 비교적 고가의 하이엔드 고급 무선 이어폰을 출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무선 이어폰 시장의 가파른 성장 때문입니다. 애플은 에어팟 출시 초기에 Low End Disruptive Innovation Strategy, 중저가 와해성 혁신 전략을 구사해서 시장을 완벽하게 잠식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은 에어팟 2세대에 대한 정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성비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애플은 혁신의 신이죠. 신이 선택한 혁신의 전략은 바로 Low End Disruptive Innovation Strategy, 다시 말해서 중저가 와해성 혁신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프리미엄 제품군의 새로운 기업이 침투해서 시장을 점유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맥북 프로를 구매하시면 SSD, 저장 장치 용량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SSD가 빠르고 정확하고 높은 성능을 자랑하지만 가격대가 무척 높습니다. 이 장벽 때문에 일반 유저들은 대체품으로 휴대용 하드디스크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은 뛰어난,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용어죠, 가성비로 승부하면서 침투하기 시작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잠식하면 성능과 가격을 모두 올리면서 성장해 나가는 전략입니다. 이게 중저가 와해성 혁신 전략입니다. 프리미엄 제품군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침투해서 시장을 빠른 시간에 잠식하는 방법인데요. 에어팟이 처음 출시되던 당시 무선 헤드셋 시장은 보스, 소니, 비치 등이 $300에서 $400 선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어팟이 이 시장에 $159라는 당시로서는 비교적 저가의 가격으로 출시를 하면서 편리한 무선 기능, 우수한 휴대 성능,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의 애플 제품군에 가장 쉽고 편하게 연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높은 락인 효과를 유발하게 하였고, 무엇보다 새롭게 출시한 아이폰 7의 이어폰 단자를 없애는 용감한 결정을 통해서 락인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에어팟은 출시와 동시에 애플이 시장 1위를 단번에 석권하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3년이 지난 지금 애플은 북미 무선 헤드
헤드셋 시장의 70%를 독식했고 무선 헤드셋 관련 브랜드 선호도 57%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QCY와 같은 3만원대의 초저가 무선 이어폰에서부터 짝퉁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었고 중저가 시장을 장악한 애플이 보여줘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하이엔드 프리미엄 정책으로 시장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에는 상대가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보여준 각자의 서슬퍼런 날이 오른 진검들은 애플이 독식하고 있는 이 시장을 분명히 나누어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높은 시장 이해도와 이에 맞는 중저가 정책을 가장 잘 구사하는 기업인 아마존의 에코버드는 출시될 제품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인 $130임에도 불구하고 보스사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서 애플이 사용했던 와해성 혁신 전략으로 공략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애플이 들고 있는 카드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250 가격의 노이즈 캔슬링과 아이폰에서 에어팟, 파워비츠에만 제공되는 두 개의 이어버즈를 연결할 수 있는 오디오 쉐어링 기능 정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서피스 버즈는 $249의 번역 기능, 오피스 문서 음성 작성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픽셀버즈 2의 경우에는 $179 가격의 실시간 번역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애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디자인과 음질인데 유출된 디자인을 살펴보면 또 호불호가 나뉘어지는 디자인이고 이어팁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커널형입니다. 게다가 충전 케이블은 라이트닝을 또 한 번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애플이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바로 에어팟 1세대의 배터리가 아닐까 하는데요. 내장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에어팟 1세대의 배터리 성능은 사용 수준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년 후부터는 사용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애플은 2015년을 전후로 새로운 매직 키보드 2, 매직 마우스 2, 매직 트랙패드 2를 선보이면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선 기기들을 선보였습니다. 무선을 사용하면 정말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무선 기기들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중요한 단점은 바로 시한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선이 없어서 편리하다는 장점과 함께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수명이 다한다는 단점이 공존하고 있죠. 그리고 또 디자인 때문에 내부 일체형으로 설계가 되어서 아이폰을 제외하고 배터리 교체가 기기값보다 비싸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다시 재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무선의 편리함이라는 점에 중독된 소비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다시 구매하게 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무선 헤드셋이 시한성이라는 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2년짜리 소모품이라고 생각해보면 20만원 이상 구매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애플은 2017년 iOS 10.2.1과 iOS 11.3 업데이트를 통해서 애플이 의도적으로 사용자 몰래 배터리 사용 시간에 따라서 아이폰의 성능을 떨어뜨리게 조작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공개되고 배터리 교체 비용을 잠시 내리는 것으로 대충 넘어갔지만 애플답지 못한 탐욕스러운 모습은 한편으로 애플은 제품의 시한성을 통한 전략을 얼마나 구사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애플이 보여줄 새로운 카드가 더 있을까요? 글쎄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음질이 월등하게 좋지 않다면 이번에는 자리를 내줘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핸즈온 출시가 되고 직접 만져보고 사용해봐야 알 수 있겠죠. 관련 이어버즈들이 출시하는 대로 확보를 해서 과연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지, 과연 시장은 누구의 파이가 가장 크게 그려지게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버즈 제품들을 아마존에서 한번 살펴보면 에어팟 2세대 유선 충전 모델은 정가에서 $15를 할인한 $144에 판매를 하고 있고 무선 충전 모델은 $30 할인된 $169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비츠 프로 모델은 블랙, 아이보리, 모스, 네이비의 총 4가지의 모든 컬러가 $50 할인된 $199 95센트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소니사의 WF-1000XM3의 경우에는 $228에 판매가 되고 있고 제나이저의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의 경우에는 $266 37센트에 판매가 되고 있고 자브라 엘리트 75T는 $199 99센트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보스의 사운드 스포츠 프리는 $199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버즈는 $122
$100에 판매가 되고 있고, 뱅앤올uf슨의 베어플레이 E8 블랙 컬러 모델은 $100를 할인한 $250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JBL의 스포츠 인이어 이어버즈는 $30 할인한 $149 95센트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이어버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트9 채널을 구독하시면 쉽게 접하기 어려운 IT 업계 최신의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전달해드리는 내용은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발송이 됩니다. 하지만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에 구독 버튼과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최고의 정보를 통해서 제품을 넘어서 시장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